풍실된 모의야. 1번 문제가 뭐냐면 밑줄 친 부분의 주장을 지금 주장이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 주장을 이걸로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이게 더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AI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 그게 긍정적인 변화, 특히 예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인데 거기 나온 뒤에 나온 제시문들 나다라, 가나다, 활용 모두 활용하여 이 모두 활용의 핵심이야. 뭐냐면 이게 다 섞으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 나왔네 결정적으로 제시문과 제시문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통찰력이라고 하지. 통찰력은 여러 가지를 보고 서로 아울러서 거기에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달라는 뜻이야.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섞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AI가 만든 예술작품을 과연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까?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AI가 예술작품을 만들었어. 현실에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샘 울트먼은 AI 예술작품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의 창작물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야. 이 사람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디지털 매개로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의미심장한 창작물, 여기서는 예술품을 말하는 거야. 가능하대. 두 번째, 예술 창작의 경우 그 지주자력을 크게 낮춰서 인간사회 전반적으로 이익이 된대. 자, 생각해봐. 이건 샘 울트먼 얘기잖아. 이 사람이 AI가 만든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과연 예술이냐 아니냐 이거를 규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예술적 영역을 접근하거나 네. 손쉽게 만들 수 있거나 이거는 인정하는데 그럼 예술은 접근하기 쉽고 예술은 손쉽게 만들면 예술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이게 예술이 대중들이 예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졌고 그 방법도 다양해졌고 또 그 방식도 손쉬워졌어. 인정.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근거는 접근성과 손쉬운 창작법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예술 작품을 우리가 규정하는 건 뭐야? 대부분 창작자의 창의성이잖아. 네. 이건 여기 밑에 나오니까 다시 얘기하고. 자, 샘 울트먼의 얘기를 단선적으로 정리하면 뭐냐면, 자, 예술 작품 같은 거 만들어내면 돼. 그럼 무조건 예술 작품을 인정. 즉,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 같은 결과물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다. 즉, 예술 작품은 결과물만 있으면 돼. AI가 다 조합하고 취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 비슷하게. 일종의 모방이죠. 모방도 뒤에 가면 표절과 변주곡처럼 일정 부분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AI는 표절과 변주곡까지도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 밑으로 가볼까? 표절과 변주곡에는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집어넣었다. 뭘 집어넣었어? 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과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함을 발휘하는 이게 나름대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의 독특한 개성. 누구의 개성일까? 변주곡자, 편곡자. 그럼 여기는 변주곡자, 편곡자도 원곡의 출처를 뚜렷하게 밝히면서 원곡의 일정한 변형과 왜곡과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 창작자의 의도가 개입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원곡자는 원곡 창작의 의도가 들어갔고 표절과 변주곡자도 표절과 변주곡에 자신들의 나름의 의도와 주관과 개성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주관과 개성이 바로 예술품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AI가 만든 예술은 그것조차도 없다. 나름의 그 표현한 표절 변주곡자의 그 주관적 특성, 개성은 이걸 창의성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AI 예술작품과 표절 변주곡 작가의 차이는 일정 부분에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됐다는 거야. 그래서 AI를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일부의 주관적 개입이나 특성이나 개성이 발휘되는 관점이 전혀 없다. 그냥 단순 조합과 취합이다. 계산 잘하는 거고. 그거를 계산 잘하고 조합하는 건 수학이야. 수학의 결과물이거든. 네. 그 결과물을 인정할 수 있어.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고 정확하니까. 근데 예술 작품은 그런 수학의 결과물하고 다른 영역이다. 아주 창의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게 어떤 창의적인 것까지 돼야 되냐면 표현 방식과 그 작가의 개성이라는 부분, 작품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개입돼야 되니까 AI를 예술을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죠.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AI 예술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지나친 평가일지 몰라도 그냥 갖다 쓰는 거고요. 빌려 쓰는 거고 누구 거 갖다 쓰는 거에 불과한 거다. 편곡, 변주곡자들은 주관적 관점이 개입됐다는 부분에서 원곡자의 것을 모방했지만 비난을 좀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거야. 그게 AI와 그 변주곡자, 편곡자의 차이란 말이야. 자, 조합과 취합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단순하다. 창의적 영역인데, 자, 다른 학교 인하대에서 나왔다 그래서 24년도 기출인가 거기 보면 과연 AI가 만든 예술품을 예술가의 창작물처럼 예술품으로 볼 수 있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이걸 알아야 돼. 창작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작가의 창작 과정의 노력과 고통과 그 창작자의 삶의 어떤 그 예술가의 고유의 삶의 영역 이런 것들 다 녹아가지고 그 하나의 완성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잘 그렸네, 멋있네, 완전하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 그렸어도 그 창작자의 어떤 삶의 영역까지 다 녹아들었고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훌륭한 예술품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한시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AI가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방은 똑같다고 치더라도 갖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해서 AI 예술품을 예술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나아재 신문 보니까 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있잖아.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났지? 재료가 뭐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지가 다 전부 다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술품은 그런 복합적이고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야. 단순 과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예로 나온 게 뭐냐면 fMRI 실험을 해봤더니 고급 와인을 마시면 가격이 비싸.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 와인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아니면 정제돼 있고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 와인을 만드는 재료인 포도주가 고급이었냐 아니냐, 열대지방에서 재배를 했냐 온대지방에서 재배를 했냐, 온도 차이에 민감한 포도가 그런 계절 환경을 잘 겪고 이겨냈느냐, 그래서 완성된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로 만들었느냐, 누가 와이너리 즉 고급 와인을 만든 장인이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반응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와인이래 그럼 마시고 진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급 와인이 갖고 있는 원료부터 제조 공정 과정, 보관 과정, 그다음에 그동안 보관했던 기간,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먹느냐, 어떤 대접을 받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단순히 비싼 와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창작자의 노력, 창작 과정의 노력과 고통과 그의 삶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예술품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걸 과정까지 완벽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니까 AI 예술품 바로 결과물에 치중한 거다. 결과만 보고 자꾸 예술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예술품은 진정한 예술품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창작자의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뭐냐 들어가냐면 정리해서 첫 번째 창작자의 의도. 자, 왜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 이런 게 AI가 있느냐? 없단 말이야. 왜? 인간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만 그렇단 말이야. 두 번째, 작품의 본질. 이게 현실 반영을 위해서 지금 부조리한 현실, 부정적인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대. 야, 거기에는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한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창작자의 주관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관점도 있어야 되고요. 표현 방식마저도 다 다르단 말이야. 특히 표현 방식은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누가 먼저 했느냐가 예술가의 기준이라고. 두 번째는 인정 못 받죠. 왜?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을 두 번째 예술가가 썼다면 이건 모방이야, 모방. 아무리 훌륭한 표현 방식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방식. 왜냐하면 두 번째니까. 그럼 AI는 지금 자체 창작이 아니라 인간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 안에서 도출된 결과물이잖아. 그거는 모방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지. 그럼 걔를 예술로 인정하기 좀 힘들다라는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 이게 지금 예술품이 갖고 있는 예술품 우리가 감탄하고 아우라를 느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술품 속에 녹아 있단 말이야. AI는 없단 말이죠. 알았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I가 만든 예술 창작품은 그냥 예술 창작의 한 가지 도구일 뿐, 붓으로 그리든 거, 연필로 그리는 것처럼 AI를 통해서 취합하고 조합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예술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예술품처럼 보이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술은 아니다. 알았어? 네. 만약에 예술의 본질을 AI가 대체하면 모든 예술가는 없어도 된다는 뜻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럼 그건 말이 안 됐지요. 예술 창작인데. 자, 다시 좀 올라가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보면 fMRI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자 봅시다. 여기 이세돌 얘기가 나왔어요. 이세돌. 알파고가 훨씬 더 기보 혹은 수가 탁월이 높다. 왜?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딥러닝을 했으니까. 근데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지만 이 1승은 알파고의 4승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1승. 왜냐하면 스스로 그 해결 방법을 시도하고 성공하고 이겨냈으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술작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이거라. 창작자의 예술가의 고유한 영역이 뭐야?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AI가 예를 들어 창작할 때에 어떤 소재를 쓸 거냐, 어떤 글, 이거 선택의 문제거든. 무한히 열려 있는 것 중에 그거를 픽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다분히 창작자의 어떤 의도와 창작자의 주관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창작자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AI는 정보가 주어진 거잖아. 이 차이가 시작부터 다르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들 다 예술가가 선택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자, 주제도 뭐야? 현실 비판, 전통에 대한 반기, 막 이런 일종의 예술의 본질이 추구하는 미적 영역 이외에 다른 부분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오기에는 AI 예술은 초보 단계고 아직도 멀었고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해야지 AI 예술이 만들어놓은 거, AI가 만들어놓은 예술은 예술 작품이 아니다. 맥락의 전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맥락의 전개. 자, 소재와 관련돼서 내용에 관련돼서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스토리를 연결하고 풀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작가적인 어떤 작가의 능력이고 작가가 예술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야. 자, 좀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은 찾아내는 거지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절대로 AI 예술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야. 이런 차원을 얘기해 주면 당연히 저 샘올트먼 얘기는 지나치게 AI가 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너무 후하게 했다. 물론 앞에 전제가 뭐였었지?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술 영역에 접근하기 쉬워졌다. 이건 AI가 AI를 활용함으로써 그래도 일부 얻을 수 있는 예술적 접근이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자체로 예술품이다 아니다를 진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가 이 글의 내용이고 그 밑줄 친 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다. 알겠지? 네. 1번 읽어줄게. AI를 통한 예술 창작.
자, 이거는 누구나 예술 창작의 영역을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과 일반인들이 AI의 새로운 창작 수단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AI의 장점 이것만으로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는 그것은 무리가 있으며 AI의 단순한 조합인 생성의 결과물 이것만을 가지고 또 예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첫 번째 얘기가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술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 되겠지. 자, 예술작품은 결과만큼이나 예술가의 창작 과정, 그 안에 담긴 창작자의 의도, 표현, 생각까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게 예술의 본질이란 말이야. 이런 중요한 본질이 없는 AI가 만든 예술은 단지 조합이며 취합이고 감각적인 결과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예술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 좀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제공은 물론 인간이 하는 거죠. 정보의 제공은 인간에 의해서 한정된 것이고, 이거 봐. 인간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는 거야. 그 정보 안에서 조합하고 결과를 만드는 수동적인 작업, 거기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대상 자체와 더불어서 그것의 배경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다. 여기서의 예술작품은 그냥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애, 작가의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단 말이야. 동일한 음식, 물건도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아. 이유가 뭐야? 이거는 모든 걸 다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예술작품은 더더욱이죠. 예술작품은 더더욱 영향을 미쳐서 작품의 정체성을 단순히 결과물 자체로 한정하는 것은 예술을 모독하는 거야. 예술가의 창의성, 의도, 메시지, 맥락 이런 것까지 이해하지만 완벽한 의미의 예술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가가 창작하는 것은 창작자의 삶, 살아가는 삶과도 연결돼. 창작과 해석이 거기에 다 적용된단 말이죠. 하지만 AI를 활용한 작업은 그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합한 결과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AI가 만든 것이 작품이 될 수 없고 예술적 본질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단순한 조합, 수동적 조합이다. AI의 활용도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다. 자, AI의 활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 기존의 작품을 차용했어. 빌려 썼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표절과 변주곡이야. 얘를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AI와 다른 점이 있어. 모방이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개성적인 시선 맥락을 고려하는 자신만의 관점, 이게 주체성이란 말이야. 그걸 덧붙이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 AI가 이것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표절과 변주곡은 일종의 예술작품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창작자의 왜 이렇게 표절한 사람, 변주곡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거기 개입돼 있다는 말이야. 반면에 AI에 없는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AI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예술작품에 가까운 건 표절과 변주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참고하되 불명확한 특정한 가치 판단이나 비판의식 없이, 이거 봐, 주관성이 결여된 거야. 불명확한 특정한 가치 판단, 명확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비판의식이 없는 거, 이게 단순한 거죠. 그래서 예술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 예술이란 창의성의 영역이다. 이제 다제시문이지, 그치? 쭉 흘러와서 기계적인 반복처럼 수동적인 과정이 아닌 왜라는 질문처럼 인간의 사유가 필요한 거다. 이 사유가 결여돼 있어. 알파고와 대국에서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단 말이야. 예술가의 창의성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AI는 창작자의 창의적 선택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 현재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이거 봐봐. 이해와 문제제기, 왜 창작자의 선택, 새로운 시도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 AI 결과물은 예술작품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예술작품이 아니다. 예술의 보조적 도구 정도? 이건 뭐 불러도 되겠어. 아니?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고 예술 영역의 진입의 문턱을 낮춘 것만으로는 예술로 인정하기에는
이해를 위한 많은 부분이 먼저 해소돼야 됩니다. 이해를 위한 많은 부분은 현재 우리가 왜 그것을 갖다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그게 많이 풀려야지, 해소가 돼야지 그때는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날이 오겠지요 라는 뜻이야. 이 얘기는 뒤집으면 현재는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용어를 정제된 단어를 많이 써주는 게 좋아. 이게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단어야, 알았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아니야, 창작하는데, 신선한 자신만의 개성적인 생각, 아니 창의적 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정리된 느낌이라고.